안녕하세요. 일간경기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묵직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묵직한 인터뷰. 저는 지금 성남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 의장님 만나서 성남시 의회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간경기TV 아나운서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1월 2일 날 일간경기TV가 개국을 하게 됐는데요. 네, 축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일간경기TV 개국 무조건 축하드립니다. 우리 일간경기가 올해로 16년 아마 됐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일간경기TV까지 이렇게 개국을 하게 돼서 그동안에도 우리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 오시고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우리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게 돼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동안에도 해왔듯이 우리 시민과 그리고 시의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우리 일간경기가 앞으로 충실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간경기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며 든든한 가구 역할 또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창근 의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활대 후반기 들어서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의장이 된 지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 의회는 사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야가 협력해서 정말 그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제가 의장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여야가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야 상호 상생 협약식을 우선 맺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방이 미디어 소통방인데요. 미소방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 미소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대면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이 그 미디어 소통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미디어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영상 촬영 기법이나 혹은 카드뉴스나 이런 SNS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편집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35명 의원들은 시민과의 소통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미소방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이 특위를 만들었는데요. 이 매우 중요한 특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실은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남형 뉴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K 뉴딜 특위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소셜 뉴딜 이 세 가지 뉴딜 특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남형 뉴딜 특위를 성남시 의회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회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른 의회들이 벤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산 의정 대상을 탔고요. 전국 최초로 기관으로서 의회로서 받는 최초의 상으로 성남시 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수상은 35명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룬 성과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 의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는데요. 의장님은 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협의회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협의회인데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의장단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의장들은 서로가 자기 지역의 특성 있는 의정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초 의장협의회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올 한 해 저희 협의회에서 주요하게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제죠. 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우리 의회의 권한과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 독립 문제인데요. 인사권 독립 문제는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의회 중심으로만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31개 시군 의장단의 협의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31개 시군이 모두 냈습니다.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바다로 흘려보내면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냈고 정부에도 저희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올여름에 수해가 많이 있었죠. 그 수해 지역 7군데에 저희가 각각의 100만 원씩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15일 날 제가 이제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가게 되는데요. 그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저희가 그 결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든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 중소상인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함으로 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경기도 31개 시군과 그리고 전국의 227개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성남시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특히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1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 회장이 되는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기초의회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어저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가지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인사 문제를 이제는 의회에 관한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는 인사권 독립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은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좀 과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 시를 견제할 수 있는 각종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 보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의원 한 명, 두 명당 한 명의 전문 인력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나 혹은 입법 기능 혹은 견제와 균형 역할 이런 것들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군에서 만든 조례들이 정부의 각종 법령이나 혹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제받았는데 이제는 지방의회가 입안한 자치 입법이 그런 것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특례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특례시도 이번 지방자치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에 관해서 10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성남은 95만이기 때문에 특례시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똑같은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똑같은 특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특례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35명의 성남시의원과 그리고 447명의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전국의 2,927명의 기초의원들이 합심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기초의회 의견이 반영된 거는 저희 31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제출을 했고 국회에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 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들은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성남시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자치 시대는 모름지기 우리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그 활동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남형 뉴딜의 완성이다. 성남형 뉴딜의 뉴딜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성남형 뉴딜이 갖는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스마트 뉴딜이고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이고 세 번째는 소셜 뉴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 뉴딜은 특히 우리 성남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모든 삶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대응하는 그런 스마트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린 뉴딜 문제는 역시 이 친환경적인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결국 코로나19 위기가 온 것도 이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왔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저탄소 정책, 탄소를 이제는 제로화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제로 정책, 에너지를 석탄 연료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제로 에너지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원들을 재순환하고 또 재활용하는 그런 순환의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세 가지 3대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복지도시 성남 지향인데요.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그동안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그리고 뭐 아동수당,
청년수당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먼저 했던 도시, 복지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복지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내는 그런 성남시 의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의장님이 생각하신 방향대로 모두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은 또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 제언도 하시고 특히 환경 문제에도 큰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유튜브 한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유튜브 하는 시의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합니다만은 특히 이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들을 좀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이 세계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대 이후에 인류가 맞닥뜨릴 것은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기후 위기고 그것이 그 환경 문제로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기상 이변이나 혹은 자연재해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감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7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탄소 제로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탄소 제로 정책이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시민들의 시민 의식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 뭐 만드는 데는 5초고 사용하는 데는 5분이지만 썩는 데는 5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플라스틱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시민 스스로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정책을 우리 성남시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코로나 위기가 이 환경 변화, 환경 파괴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는 또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간경기TV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일간경기TV 개국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간경기TV를 시청하게 될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리 두기하고 개인 방역을 잘 함으로 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의 극복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해가지고 함께 극복해야 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K-방역을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성, 시민의 민주적인 시민성이 크게 역할을 해왔고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우리 문화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일간경기 TV와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위기도 우리 모두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 시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성남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선을 가시발리듯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창근 의장님과 함께 이청득심의 자세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 의회가 되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창근 성남시 의회 의장님 만나봤습니다. 일간경기TV 김보람이었습니다.